전원 버튼 5번. 그게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휴대폰 안에 생명을 살리는 버튼이 숨어 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갑자기 쓰러진다면 누가 알아챌까요? 119에 전화를 걸 힘도 없다면요? 목소리조차 낼 수 없다면요? 그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작년 전남 순천. 혼자 사시던 70대 여성 한 분이 밤중에 집에서 그대로 쓰러지셨어요. 움직일 수도 도움을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살아났습니다. 왜일까요? 단 한 번의 행동. 전원 버튼을 5번. 그 순간 휴대폰이 스스로 움직였어요. 가족에게 위치 메시지 전송. 119에 자동 신고. 통화 연결. 그리고 4분 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그 4분이 그분의 생명을 지켰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기능 켜두셨나요? 아니라면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설치할 필요 없어요. 돈 한 푼 안 들어요. 이미 여러분 손안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첫째, 갤럭시와 아이폰 모두 사용 가능한 긴급 SOS 설정법. 둘째, 실수로 작동하지 않게 하는 안전장치. 셋째, 스마트워치와 연동해서 손목만으로도 구조 요청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유출 막는 숨은 설정까지. 전부 다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10분만 저와 함께 하세요. 그 10분이 여러분과 가족의 내일을 바꿉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핸드폰에 그런 게 있다고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다들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갤럭시에는 긴급 SOS 기능이, 아이폰에는 긴급 구조 요청 기능이 처음부터 내장되어 있습니다. 숨겨져 있을 뿐이에요. 이 기능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전원 버튼을 빠르게 5번 누르면 자동으로 내 현재 위치가 가족에게 전송되고요. 동시에 119나 122에 연결됩니다. 심지어 사진과 짧은 녹음까지 함께 보내줘요. 다른 사람이 대신 눌러도 소용없습니다. 오직 내 손으로만 작동해요. 그래서 진짜 위급한 순간에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잠깐, 여기서 궁금하신 분 계실 거예요. 그럼 주머니 속에서 실수로 눌리면 어떡해요? 걱정 마세요. 그것도 다 방지 장치가 있습니다.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기능을 켜두신 분과 안 켜두신 분, 그 차이가 생명의 갈림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지난해 가을이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68세 남성분. 새벽에 화장실 가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심근경색이었습니다. 가슴을 움켜쥐고 바닥에 쓰러졌지만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숨도 가빠지고 시야도 흐려졌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한 가지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전원 버튼 5번. 딸에게서 들은 그 말이었습니다. 손을 떨면서 겨우 휴대폰을 집어들고 전원 버튼을 연달아 눌렀습니다. 딱 3초 뒤 딸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아버지 긴급 신호입니다. 현재 위치는 수원시 어디. 딸은 즉시 119에 신고했고요. 구급차가 도착하는 데 걸린 시간 5분. 의사 선생님 말씀이 이랬답니다. 10분만 늦었어도 위험했습니다. 이게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심근경색은 3분에서 5분 안에 조치해야 해요. 뇌졸중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전화번호를 누르고 상황을 설명하고 주소를 말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특히 혼자 계실 때는요. 하지만 긴급 SOS는 다릅니다. 버튼 5번이면 끝이에요. 말 한마디 안 해도 내 위치, 내 상태, 내 연락처가 자동으로 전송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었던 이유예요. 그럼 이제 직접 설정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폰을 손에 들고 저와 함께 따라 해보세요. 자, 먼저 갤럭시 사용자분들부터 가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천천히 따라오세요. 어렵지 않아요. 10초면 됩니다. 첫 번째, 홈 화면에서 설정 앱을 엽니다. 톱니바퀴 모양 아이콘이에요. 두 번째, 아래로 쭉 내리시다 보면 안전 및 비상이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여기를 눌러주세요. 세 번째, 그 안에 긴급 SOS 메시지 보내기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걸 터치합니다. 네 번째, 맨 위에 전원 버튼 5번 누르기 옵션이 나와요. 이걸 켜주세요. 파란색으로 바뀌면 활성화된 겁니다. 다섯 번째, 바로 아래 긴급 연락처 추가를 누르고요.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의 번호를 등록합니다. 최대 4명까지 가능해요. 저는 딸, 아들, 동생 이렇게 3명 등록했습니다.
여섯 번째, 사진 첨부 옵션도 켜두세요. 그러면 긴급 상황에서 자동으로 앞뒤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줍니다. 주변 상황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일곱 번째, 녹음 첨부도 켜두시면 짧은 음성이 함께 전송됩니다. 혹시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도와주세요 한마디만 해도 녹음돼요.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갤럭시 설정 끝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이제 아이폰 사용자분들 차례입니다. 아이폰도 똑같이 쉽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따라오세요. 첫 번째, 설정 앱을 엽니다. 회색 톱니바퀴 아이콘이에요. 두 번째, 아래로 스크롤하시면 긴급 구조 요청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를 눌러주세요. 세 번째, 측면 버튼 5번 누르기로 전화 걸기를 켜주세요. 초록색으로 바뀌면 활성화된 겁니다. 네 번째, 아래에 카운트다운 소리 옵션이 있는데요. 이건 켜두는 게 좋아요. 실수로 눌렀을 때 경고음이 나서 취소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다섯 번째, 건강 앱으로 이동합니다. 흰색 바탕에 빨간 하트 모양 아이콘이에요. 여섯 번째, 오른쪽 상단에 프로필 사진을 누르고요. 의료 정보를 선택합니다. 일곱 번째, 편집을 눌러서 긴급 연락처 추가를 선택하고 가족 번호를 등록합니다. 여기도 여러 명 추가 가능해요. 여덟 번째, 잠금 화면에서 보기를 켜두세요. 그러면 폰이 잠겨 있어도 응급 상황에서 의료진이 내 정보를 볼 수 있어요. 혈액형, 알레르기, 복용 중인 약 같은 거요. 이것도 생명을 구하는 정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아이폰 설정도 완료입니다. 잠깐 여기서 구독 부탁드릴게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안전한 노후를 위해 매주 숨은 혜택과 생활 팁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이제 이 기능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전원 버튼을 5번 눌렀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 가족에게 문자가 갑니다. 긴급 신호입니다. 홍길동님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내용과 함께 내 현재 위치가 지도로 표시되어 정확한 주소와 좌표까지 포함됩니다. 두 번째, 사진이 자동으로 첨부됩니다. 앞 카메라와 뒤 카메라로 찍은 사진이요. 주변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만약 넘어졌다면 바닥이 보일 거고 누군가 옆에 있다면 그 사람도 찍힙니다. 세 번째, 음성 녹음이 시작됩니다. 5초에서 10초 정도요. 말을 할 수 있다면 상황을 설명할 수 있고 못해도 주변 소리가 녹음돼서 단서가 됩니다. 네 번째, 119나 122에 자동 연결됩니다. 기본 설정은 119예요. 하지만 설정에서 122로 바꿀 수도 있어요. 전화가 연결되면 자동 음성이 나옵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현재 위치는 어디입니다. 다섯 번째, 휴대폰 화면이 바뀝니다. 큰 글씨로 긴급 구조 요청 중이라고 떠요. 주변 사람들이 보고 도와줄 수 있는 거죠. 심지어 폰이 잠겨 있어도 비밀번호 입력 없이 바로 작동합니다. 여섯 번째, 위치 추적이 계속됩니다. 신호를 보낸 뒤에도 30분 동안 내 위치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돼요. 만약 움직이거나 이동한다면 가족이 계속 따라갈 수 있습니다. 놀라운 건요. 이 모든 과정이 단 3초 안에 시작된다는 겁니다. 와이파이가 약해도 데이터가 거의 없어도 통신망만 최소한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작동해요. 이게 바로 생명을 지키는 기술입니다. 자, 이제 실제로 해볼 차례입니다. 물론 진짜 긴급 상황은 아니니까 테스트 모드로 해보는 거예요. 갤럭시는 이렇게 합니다. 설정 안전 및 비상 긴급 SOS. 맨 아래로 내리시면 테스트 메시지 보내기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누르면 실제 119나 122에는 안 가고요. 가족에게만 미리 보기 문자가 갑니다. 이건 테스트 메시지입니다라고 명시돼서 나와요. 그럼 가족이 어떤 내용을 받는지, 위치가 정확히 잡히는지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은 이렇게 해요. 설정 긴급 구조 요청 하단에 모의 연습 시작. 이걸 누르면 똑같이 테스트 모드가 실행돼요. 가족에게 이건 연습입니다라는 문자가 가고요. 119에는 실제로 안 걸립니다. 이걸 왜 꼭 해봐야 하냐면요. 첫째, 실제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설정만 해두고 안 써봤다가 정작 위급할 때 안 되면 끝이잖아요. 둘째, 가족이 미리 알 수 있어요. 갑자기 문자 오면 놀라거든요. 미리 연습해두면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익숙해집니다. 셋째,
나 자신도 익숙해져요. 5번 누르는 게 생각보다 빠르게 눌러야 해요. 천천히 누르면 안 돼요. 딱딱딱딱딱 이렇게 빠르게요. 연습 안 하면 당황해서 제대로 못 누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오늘 저녁에 한 번, 내일 아침에 한 번, 이틀만 연습해 보세요. 그럼 몸이 기억합니다. 요즘은 스마트워치 차시는 분들 많으시죠? 갤럭시 워치나 애플워치요. 이것도 긴급 SOS랑 연동됩니다. 그것도 더 빠르게요. 갤럭시 워치는 이렇게 해요. 시계 화면에서 전원 버튼을 5번 누르면 휴대폰이랑 똑같이 긴급 신호가 나갑니다. 심지어 넘어짐 감지 기능도 있어요. 만약 갑자기 쓰러지면 시계가 자동으로 감지해서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봐요. 30초 안에 반응 안 하면 자동으로 긴급 신호를 보냅니다. 실제로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65세 남성분이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셨을 때 시계가 자동으로 119에 연락해서 구조됐어요. 본인은 의식이 없었는데도요. 애플워치도 마찬가지예요. 측면 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 긴급 전화 화면이 뜹니다. 거기서 긴급 SOS를 슬라이드하면 바로 연결돼요. 넘어짐 감지도 똑같이 돼요. 심박수가 갑자기 높아지거나 낮아지면 자동으로 경고가 뜹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휴대폰은 주머니에 있을 수 있지만 시계는 항상 손목에 있잖아요. 쓰러졌을 때 휴대폰을 못 찾아도 손목만 움직이면 구조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노인분들께 스마트워치를 꼭 권해드려요. 단순히 시간 보는 게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도구거든요. 자, 여기서 걱정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럼 주머니에서 실수로 눌리면 어떡해요? 119에 허신고 가면 큰일 아닌가요? 맞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꼭 주의할 점 알려드릴게요. 첫째, 카운트다운 기능을 켜두세요. 아이폰은 기본으로 켜져 있는데요. 전원 버튼 5번 누르면 B-B- 하면서 3초 카운트다운이 돼요. 그 사이에 취소 버튼을 누르면 안 나가요. 갤럭시도 설정해서 경고음 켜기를 활성화하면 돼요. 둘째, 가족에게 미리 알려주세요. 엄마가 이 기능 켜놨어. 혹시 이런 문자 오면 놀라지 말고 바로 전화 줘. 이 한마디만 해도 가족들이 당황하지 않아요. 셋째, 폰을 주머니에 넣을 때 조심하세요. 특히 꽉 끼는 바지 주머니에 넣으면 버튼이 눌릴 수 있어요. 그럴 땐 차라리 가방에 넣거나 폰 케이스를 두꺼운 걸로 바꾸세요. 넷째, 실수로 눌렀을 때 대처법. 만약 카운트다운 중에 취소 못했다면 119에 전화가 연결돼요. 그럼 당황하지 말고 죄송합니다. 실수로 눌렀습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끊어줘요. 절대 그냥 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진짜 위급 상황인 줄 알고 출동하거든요. 다섯째, 정기적으로 점검하세요. 한 달에 한 번씩 설정이 켜져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폰 업데이트하고 나면 설정이 초기화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만 하면 오작동 걱정 없이 안전하게 쓸 수 있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만약 해외에 나갔는데 로밍이 안 되면요? 지하철 터널이나 산속처럼 신호 약한 곳이면요? 그래도 작동합니다. 왜냐하면 긴급 SOS는 데이터가 아니라 문자 기반 백업 시스템을 쓰거든요. 데이터가 없어도 와이파이가 없어도 통신망이 최소한으로만 연결되어 있으면 문자로 위치가 전송돼요. 이게 바로 SMS의 힘입니다. 카카오톡은 데이터가 없으면 안 되지만 문자는 통신망만 있으면 되거든요.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비행기 모드일 때는 완전히 차단됩니다. 비행기 모드는 모든 통신을 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해외 나가실 때 비행기 모드 대신 데이터 로밍만 끄기로 설정하세요. 그럼 통신망은 살아있어서 긴급 신호는 나갈 수 있어요. 설정 방법은요. 갤럭시는 설정 연결 모바일 네트워크 데이터 로밍 끄기, 아이폰은 설정 모바일 데이터 로밍 끄기. 이렇게만 해두면 해외에서도 긴급 신호는 나가고 데이터 요금은 안 나와요. 또 하나, 산이나 섬처럼 통신이 정말 약한 곳에서는 문자가 좀 늦게 갈 수는 있어요. 그래도 나중에라도 신호 잡히면 자동으로 전송돼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시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기능을 켜고 나면요.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집니다. 실제로 제가 그랬어요. 혹시 내가 갑자기 쓰러지면 어떡하지? 혼자 있을 때 무슨 일 생기면? 이런 불안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기능 켜고 나니까 아, 뭔가 있구나.
내가 대비해뒀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삼성 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긴급 SOS 기능을 켜둔 사용자 10명 중 8명이 심리적으로 훨씬 안정감을 느낀다고 답했어요. 휴대폰이 단순한 기계에서 든든한 동반자로 바뀌는 순간인 거죠.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제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이거 켜둬서 진짜 다행이야. 이제 좀 안심돼. 그 말 한마디에 제가 더 마음이 놓였어요. 내가 가족에게 걱정 끼치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아세요? 노년에 가장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외로움이나 아픔보다 내가 누군가에게 짐이 되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이 기능 하나만 켜둬도 나는 스스로를 지킬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독립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인 거죠. 이게 바로 자존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능을 꼭 권해드리는 거예요.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나를 존중하고 가족을 배려하는 마음의 표현이니까요. 자, 이제 중요한 이야기 하나 더 할게요. 모든 기능에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긴급 SOS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능 안에는요, 내 이름, 전화번호, 주소, 가족 연락처가 다 들어가 있어요. 만약 폰을 바꾸거나 중고로 팔거나 누군가에게 잠깐 빌려줄 때 이 정보를 지우지 않으면 낯선 사람에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중고 휴대폰을 산 사람이 전 주인의 긴급 연락처를 보고 그 가족에게 장난 전화를 한 거예요. 어머니가 위급합니다라고요. 가족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런 일 막으려면 폰 바꾸기 전에 꼭 삭제해야 해요. 갤럭시 삭제 방법. 설정 안전 및 비상 긴급 연락처 편집 전체 삭제. 그리고 맨 아래 초기화 버튼 누르세요. 아이폰 삭제 방법. 건강의 프로필 사진 의료 정보 편집 긴급 연락처 삭제. 그리고 모두 지우기 선택. 이렇게만 해두면 내 정보는 안전하게 지켜집니다. 또 하나 팁 드릴게요. 가족이 아닌 번호가 등록되어 있다면 꼭 바꿔주세요. 예전에 친했던 친구 번호라거나 이미 연락 끊긴 사람 번호라거나 그런 번호는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위급할 때 혼란만 줍니다. 긴급 연락처는 지금 당장 달려올 수 있는 사람만 등록하세요. 그게 진짜 안전망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말을 아직 안 했습니다. 기능을 켜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직접 써보는 것입니다. 설정만 해두고 안 써보면요. 막상 위급할 때 어떻게 하는지 까먹어요. 손이 떨리고 머리가 하얘지거든요. 그래서 꼭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테스트 모드로 연습해보세요. 오늘은 외출 전에 한 번, 오늘은 자기 전에 한 번. 이렇게요. 그럼 몸이 기억합니다. 마치 자전거 타는 것처럼요. 한 번 익히면 평생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하고도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만약 엄마한테 이런 문자 오면 어떻게 할 거야? 먼저 전화해. 아니면 바로 집으로 와. 이런 대화를 미리 나눠두면 진짜 위급할 때 헤매지 않아요. 계획이 있으면 침착해지거든요. 또 하나. 주변 이웃이나 친구들한테도 알려주세요. 나 이거 켜뒀어. 혹시 이상한 문자 오면 확인 좀 해줘. 서로 지켜주는 거예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옆집이나 아래층 분들한테 미리 말씀드려 두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기서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긴급 SOS 외에도 위치 공유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평소에도 가족이 내 위치를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갤럭시는 삼성 파인드라는 앱으로 해요. 설정 위치 공유 가족 추가. 그럼 가족이 언제든지 내가 어디 있는지 볼 수 있어요. 아이폰은 나의 찾기 앱으로 해요. 앱 열고 나 위치 공유 시작 가족 선택. 이것도 똑같이 실시간 위치가 공유돼요. 그럼 감시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건 감시가 아니라 안심이에요. 특히 혼자 외출하실 때 가족이 엄마 지금 어디야? 하고 물어볼 필요 없이 앱으로 확인하면 되니까 서로 편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쓰면서 느낀 건데요. 딸이 저한테 전화를 덜 해요. 예전엔 엄마 어디야? 집에 있어? 이랬는데 이제는 앱으로 확인하고 엄마 산책 중이네 하고 안심하더라고요. 그게 오히려 서로에게 자유를 준 거예요. 단, 이 기능은 꼭 신뢰하는 가족하고만 쓰세요. 아무에게나 공유하면 안 돼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이 기능을 쓸까요? 실제 사례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첫째,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찰 때,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초기 증상일 수 있어요. 이럴 땐 주저하지 말고 바로 버튼 누르세요. 둘째,
어지럼증이 심하거나 쓰러질 것 같을 때, 뇌졸중이나 저혈압일 수 있어요.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없으면 즉시 누르세요. 셋째, 집에서 넘어지거나 다쳤을 때, 특히 욕실이나 계단에서요. 골절이나 출혈이 있을 수 있으니 바로 신호 보내세요. 넷째, 밤에 혼자 걸어갈 때 불안한 느낌이 들 때,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거나 위협을 느낀다면 미리 눌러두세요. 다섯째, 산이나 낯선 곳에서 길을 잃었을 때, 해가 지고 있거나 날씨가 나빠지면 체온 저하 위험이 있으니 빨리 신호 보내세요. 여섯째,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차 안에 갇혔거나 움직일 수 없다면 손만 움직일 수 있어도 버튼은 누를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괜찮을 거야 하고 참지 마세요. 빨리 누를수록 생존율이 올라갑니다. 골든타임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자, 여기서 자주 받는 질문들 정리해 드릴게요. 질문 하나. 배터리 많이 닳나요? 아니요. 대기 상태에서는 배터리 거의 안 써요. 실제로 작동할 때만 잠깐 쓰니까 걱정 마세요. 질문 둘. 요금 나가나요? 긴급 신호 문자는 무료예요. 119나 122 전화도 무료고요. 단 해외에서 쓰면 국제 전화 요금 나올 수 있어요. 질문 셋. 폰이 고장나도 작동하나요? 화면이 깨졌어도, 터치가 안 돼도 전원 버튼만 작동하면 가능해요. 질문 넷. 가족이 스마트폰 없으면 어떡해요? 문자는 일반 폰으로도 받을 수 있어요. 단 위치 링크는 못 열 수도 있으니 스마트폰 쓰는 다른 가족도 함께 등록하세요. 질문 다섯. 어린이도 쓸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아이폰에도 설정해 주시면 학교나 학원에서 위급할 때 쓸 수 있어요. 질문 여섯. 치매 있어도 쓸 수 있나요? 네. 버튼만 누르면 되니까요. 다만 자주 연습시켜 드려야 해요. 몸으로 기억하게요. 이 정도면 대부분의 궁금증이 해결되셨을 거예요.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물어보세요. 자, 이제 정리할게요. 오늘 배운 내용 한 번 더 짚고 갈게요. 첫째, 갤럭시와 아이폰 모두 긴급 SOS 기능이 있다. 설정해서 켜기만 하면 돼요. 둘째, 전원 버튼 5번 누르면 자동으로 구조 신호가 간다. 가족에게 문자, 119 연결, 위치 전송 모두 자동이에요. 셋째, 테스트 모드로 꼭 연습해야 한다. 설정만 하고 안 써보면 소용없어요. 넷째, 스마트워치 연동하면 더 빠르다. 손목만으로도 구조 요청 가능해요. 다섯째, 개인정보는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삭제해야 한다. 폰 바꿀 때 꼭 초기화하세요. 여섯째, 가족과 미리 대화하고 시뮬레이션 해야 한다. 계획이 있으면 위급 상황에 침착해져요. 이 6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10분 투자로 평생의 안전을 얻는 거예요. 하루는 길지만 생명을 지키는 시간은 짧습니다. 심장이 멈추면 3분 안에 뇌가 손상돼요. 뇌졸중은 5분 안에 치료해야 후유증이 적어요. 그 짧은 시간에 전화번호를 누르고 상황을 설명하고 주소를 말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하지만 긴급 SOS는 다릅니다. 단 1초. 버튼 5번만 누르면 모든 게 자동으로 움직여요. 그 1초가 괜찮아요와 이미 늦었어요의 차이를 만듭니다. 스마트폰은 이제 단순한 기계가 아니에요. 당신의 생명줄이고 가족과의 연결선이에요. 오늘 영상이 끝나면 바로 켜보세요. 지금 당장요. 미루지 마세요. 나중에 할 게는 없어요. 위급한 상황은 예고 없이 찾아오니까요. 그리고 부모님께도 알려드리세요. 친구들한테도 공유하세요. 이거 진짜 생명 살리는 기능이야.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내일을 바꿉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너스 팁 하나 더 드릴게요. 긴급 SOS 외에도 의료 정보를 등록해두는 게 중요해요. 갤럭시는 이렇게 해요. 설정 안전 및 비상 응급 의료 정보. 여기에 혈액형, 알레르기, 복용 중인 약을 적어두세요. 아이폰은요. 건강 앱 의료 정보 편집. 여기도 똑같이 입력하면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만약 의식을 잃고 병원에 가면 의료진이 내 폰을 잠금 해제 안 해도 응급화면에서 의료 정보를 볼 수 있어요. 이 환자는 페니실린 알레르기가 있네요. 혈압약을 먹고 있네요. 이런 정보가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잘못된 약 투여를 막고 적절한 치료를 빠르게 받게 해주니까요. 특히 당뇨, 고혈압, 심장병 같은 만성질환 있으신 분들은 꼭 등록해두세요. 장기 기증의사도 여기 적을 수 있어요. 물론 이건 선택사항이지만요. 본인의 뜻을 남기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에요.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가족 전체가 함께 안전 네트워크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저희 가족은 이렇게 해요. 첫째, 가족 단톡방에 긴급 신호 확인 규칙을 만들었어요. 누구든 긴급 문자 받으면 확인이라고 답장하고 즉시 전화하기로요. 둘째, 한 달에 한 번 안전의 날을 정했어요. 그날은 가족 모두 테스트 메시지를 보내보고 서로 잘 받았는지 확인해요. 셋째, 서로의 긴급 연락처를 공유했어요. 저는 딸, 아들 번호를 등록했고, 딸은 저랑 남편 번호를, 아들은 저랑 누나 번호를 등록했어요. 서로가 서로의 안전망인 거죠. 넷째, 어르신들께는 큰 글씨로 메모를 만들어 드렸어요. 긴급할 때 전원 버튼 5번 딱딱딱딱딱. 이렇게 적어서 폰 케이스에 붙여드렸어요. 다섯째, 정기적으로 설정을 함께 확인해요. 명절에 가족 모이면 엄마 아빠 긴급 기능 아직 켜져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같이 체크해요. 이렇게 하니까요. 가족 모두가 서로를 지키는 든든한 팀이 된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안전한 거죠. 여러분 가족도 이렇게 해보세요. 작은 습관이 큰 안심을 만듭니다. 오늘 알려드린 긴급 SOS 기능은요. 작고 단순하지만 결정적인 기능이에요. 이 기능 하나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어요. 가족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어요. 당신 손끝에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바로 그 손끝을 준비하세요. 영상 끝나고 10초만 투자하세요. 설정 열고, 긴급 SOS 켜고, 가족 번호 등록하세요. 그게 전부예요. 그 10초가 평생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부모님께, 친구들께, 이웃들께. 생명을 살리는 정보는 나눌수록 가치가 커지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안전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휴대폰 속 1초 응급 카메라 기능을 알려드릴게요. 사고나 범죄 현장에서 즉시 증거를 남기는 방법이에요. 이것도 생명을 지키는 기능이니까 다음 주에 꼭 만나요.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안전하게 지내세요. 당신의 손끝에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그 생명을 지키는 준비를 마치셨나요? 그럼 이제 안심하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시니어 혜택집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